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 월요일이면 그렇죠. 경제 네. 이야기 함께 하는데요. 인피니티 웰스 매니지먼트 대표십니다. 클레이 초이님, 최종혁 대표님 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바쁘시죠, 대표님. 바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그렇죠. 재정보험 컨설팅까지 맞아요. 또 네. 다 하시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네. 뭐 여기저기서 그쵸? 근데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네. 다 같이 이렇게 팀원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다 신경 써 주셔야 되니까 네. 또 바쁘시간데. 네. 그러면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집 관련해서 절세하는 요령 좀 알아보고 네, 맞아요. 했잖아요. 진짜 네. 아주 네. 꿀팁이었어요. 그렇죠. 네. 집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살고 살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 네네. 그러네요. 근데 오늘은 그 왜 세컨하우스 있으신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분들이 아니 그건 말고 세컨하우스는 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거에 네. 대해서 네, 또 부럽다. 혹시 네, 절세할 수 맞아요. 있는 방법이 네. 있는지. 네, 네. 그래도 또 뭐 앞으로 세컨하우스를 준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이들 계실 네, 있죠. 테니까요. 그 네.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다른 집을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절세 방법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하고 또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방법하고 살짝 달라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왜냐하면은 그 우리 내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몰기지 이자 내는 거, 그다음에 재산세 내는 거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투자용일 이번에는 때는. 주거용은 소득세, 우리 인컴 텍스에 대한 공제인데 네. 투자용은 내 비즈니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날 그거에 수입, 대한 그러니까 수입원이 되는. 사업용 그 소득에 대한 이제 임대 손실 수익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네. 살짝 달라요. 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그 보통 우리 많이 얘기하는 내 집을 갖고 있으면은 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감가상각. depreciation. 감가상각. 예. 네. 내가 내 집을 어느 가지고 정도, 있는데 예. 집을 가지고 있으면 땅도 내 집이고 네, 예. 건물도 내 집이에요. 네. 그러면 땅은 보통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안 그렇죠. 떨어지죠. 네. 오르면 네, 올랐지. 하지만 건물은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노후화되면은 그만큼의 밸류가 떨어진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만큼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또 혜택을 또 줘야 되잖아요. 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집을 샀으니까는 내가 이제 성실하게 네. 그 임대 수익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3,000불씩의 임대 수익이 예, 생겼어. 렌트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득하고 당연히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집에 대한 그 뭐 텍스나 뭐 고치는 비용들을 다 네네네. 이제 떨구고 네. 순이익이 얼마 생겼네. 네. 그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할 거 보고를 해야 아니에요. 되잖아. 근데 그렇게 보고하면은 내가 이제 이득이 있으니까는 이제 나 이제 세금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집은 점점 밸류가 떨어지니까 그 감가상각하는 그 금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알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3,000불씩 36,000이잖아요. 예, 1년이면. 그러면 거기에서 36,000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러저런 비용을 다 빼가지고 한 10,000불 정도가 네. 그 비용으로 떨구고 한 26,000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럼 26,000이 이제 순수익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텍스를 보고 내는데 네. 집 같은 경우에는 레이던셜은 저희가 그 수명을 27.5년을 봐요. 집의 27.5년. 수명을요. 네, 네. 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100년 된 집도 있고 많이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경제적인 그 수명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년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세금을 그러니까 개념에서 볼 경우에 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뭐 내가 여기에서 금액이 떨어지는데 매년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10,000불씩 네. 감가상각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 그만큼은 부분에 대해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내가 아까 26,000이 순수익인데 알고 보니까는 거기서 10,000불이 또 빠지는 거야. 오, 그럼 그러면 16,000. 16,000이죠. 네네. 그거에 대한 텍스 보고를 하면 되는 건데 오. 그게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 실제 보고해야 되는 그 이제 소득
예, 이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줄어드는 걸 거죠. 빠지는 게 그게 이제 디프레이션의 이제 가장 큰 예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렌탈 로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 손실, 예, 예, 예. 예, 임대를 내주면은 거기에 또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텐더리온 익스체인지 왜? 그때 프라이머리 하우스는 텐더리온 익스체인지가 안 된다고. 예, 예, 프라이머리는. 예, 예.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 맞다. 예, 대신에 그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1인당 25만 불, 부부 공동 네. 50만 50만 불. 불까지를 그 조건에 맞는 거, 그 최근 5년 안에 누적 2년을 살 경우에는 네. 혜택을 주는 건데, 네, 네. 그거는 내 프라이머리 하우스일 때에만. 네, 그렇죠. 근데 만일 내가 이제 이 집이 저거예요. 렌트 프로퍼리. 예, 렌탈 프로퍼리이기 예, 예.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 25만 불, 50만 불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럼 그때부터 또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게 세금을 팔고 난 다음에 당장 내지 말고 그 집 또는 그 집 이상의 밸류가 되는 또 다른 부동산을 사면은 세금을 그 다음에 내게끔 이제 유예를 연기해 주는 해줘요? 거죠. 유예를. 예, 그 집을 팔 때 새로운 그 집을 팔 때. 그 대신에 이제 밸류가 이제 그 비슷하다든가 같은 그렇죠. 경우를 예, 얘기하는 거죠. 최소 그 같거나 그 이상의 밸류를 사야지만이. 그러면 그게 이제 집이 내가 만약에 50만 불에 산 집이 10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 50만 불에 대한 개인이 택스를 네. 그 100만 불짜리 또 다른 걸 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네네. 거기에다 넘기는 것이고 음. 그 다음에 또 그 100만 불이 어느 순간에 뭐 20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럼 그때 또 또 200만 내 불을. 200만 불로 또 세금을 또 넘기는 것이고 그치. 그렇게 디퍼하는 거죠. 유예를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안 넘기고 만약에 작은 걸 사서 캐피럴 게인이 그만큼 생기면은 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냥 텍스를. 통째로 한꺼번에 네, 내야 되는 거고. 유예를 받지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부동산을 사면은 적어도 한 30년 정도 갖고 계신다면은 예. 네. 그 안에 집을 사면서 점핑을 하고 또 점핑을 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늘리는 거죠. 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부동산을 안 팔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유예된 세금은 안 내도 돼요. 나중에 안 내도 돼요? 돌아가신다면. 그 세컨하우스인데도. 네, 투자용에 대해서는. 오. 그래서 돌아가신 이런 거를 다음에는.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만이 아니라 그 커머셜 같은 그 상업용 그것도 건물도 그래요? 가능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늘려나가면서. 네, 네, 그렇게. 그럼 나중에 상속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적어도 요에 대한 절세. 그 인컴 네, 텍스에 예. 대해서는. 대신에 그러면 만약에 자녀분이 또 상속을 받잖아요. 예, 예. 네네네. 그러면 자녀분이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이거를 그대로 팔잖아요. 예. 그러면 상속 받는 그 시점에 시장 가격으로 상속을 받는 걸로 되기 때문에 예, 예. 내가 만약에 뭐 얼마에 500만 불에 상속을 예, 예. 받았어요. 500만 불 상속 받고 난 다음에 바로 500만 불에 팔아도 네. 상속 받으면서 500만 불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안 내요. 음. 예, 그 범위가 그렇지. 원래 굉장히- 받은 예. 게 처음에 500만 네, 불이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500을 다시 팔았어요. 네. 그러면 그 자녀분은 개인이 텍스가 없는 거야. 오, 그래요? 그쵸. 그런데 같은 가격이니까. 네, 같은 가격이니까는 오. 매매 차익이 없는 예, 예, 거죠. 그렇네요. 자녀분에 오. 대해서는.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우리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 이쪽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받으면 야 상속세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뭐 너 그거 머리 받았으니까 아파. 인컴 텍스도 네. 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제 1031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 나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투자용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렇군요. 네. 야,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캐피럴 로스 같은 경우 뭐 감가상각 횟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말을 하면서 네. 간단하게 뭐 500만 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냥 얼마 팔았는데 얼마를 정도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또 귀에 쏙쏙 그렇게 한번 들어오거든요.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이제 양도 소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예,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임프루브먼을 하잖아요. 그쵸. 전력을. 그래서 한 5만 불 정도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총 들어간 비용은 50만 플러스 5만, 5만, 그러니까 예, 예. 55만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감가상각을 했다고 쳐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보유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3만 불의 감가상각이 되어 있다면 예. 그러면은 그 처음에 내가 집을 살 때 그 adjusted basis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55만 마이너스 3만이 되니까 52만 불이에요. 자, 거기서 네. 마이너스 되니까. 일단 네. 근데 이제 이 집을 80만 불에 이제 팔았다고 쳐요. 예, 예.
그러면 80만 불에서 52만 불을 뺀 28만 불이 이제 네. 양도소득이 된 발생.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28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네네. 이럴 때 이제 그 또 저희가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나 그 증축할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이거 리모델링한 거고 증축, 리페어 네.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하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살면서 밸류업이 아닌 고치는 거라면 원래 세금 혜택이 없는 거예요. 고치는 거에는 고치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 창문이 있잖아요. 예, 예. 네네네. 이 창문이 깨졌어요. 예. 깨졌으니까 아. 창문 고쳐야지 해가지고 창문을 고쳤어요. 네네. 자, 이거 고치는 비용이 만약에 5천 불이 예, 들었네. 예. 그럼 5천 불이면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간 거니까 예. 이걸 텍스 공제 받아야지 하는데 비용으로.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못 네. 받아요. 네, 원래 그거는 준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와. 근데 유리를 뭐 통유리로 완전히 다 그렇게 바꿨다. 되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좀 단창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중창으로 뭐 해가지고. 이중창으로 예, 예. 소음을 이렇게 딱 맞아요. 막는. 네. 그러면 아예 그 어떤 밸류가 더 예.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집에 대한 예, 밸류가. 그거는 네. 또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 잘하셔야 리모델링이 되겠네.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집에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막 페인트 막 지저분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뭐 터치업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보다도 집 전체 페인트를 싹 해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예.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또 페인트 비용이 또 공제가 되는 공제가 것인데 될 수 있고. 그냥 나 방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뭐 구멍 떼우고 뭐 하고 해서 이것도 돈 들어갔으니 그건 또 리페어이잖아요. 그렇네. 리페어과 리모델링.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증축 어떻게 돼요? 이런 만약에 거. 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가를 네. 받아서 방이 원래 3개짜리였는데 네. 증축을 하면서 방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거는 세금- 또 다르죠. 예. 왜냐하면은 그 방이 3개짜리였는데 방 네네. 하나를 더 했다는 예, 얘기는 예. 밸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방이 늘어나니까. 예, 그렇죠. 증축한 거죠. 그건 증축이죠. 예. 그럼 그럴 경우에는 그 증축 비용이 나중에 세금 공제할 때 또 받을 수 예,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아. 만약에 방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헐었고 예, 예. 내가 지금 살기에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냥 망가졌어. 고치기만 했어. 예. 뭐 그러면 고치기만 했다.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야, 이것도 아셔야 되겠네, 진짜. 물론 그 IRS에서는 자진심 신고이기 때문에 그걸 네. 다 이제 받아주긴 하는데 혹여나 음. 간혹 이제 오디션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 거러지 거러지, 맞아요. 부분을 네네네. 약간 이제 방으로 그러시는 조금, 분들도 계세요. 하시는 그렇죠. 경우. 솔직히 거라지도 방으로 만약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허가를 받을 상황이에요. 허가는 받아야지. 네. 예, 시리에. 그래서 예.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그 ADU 네네. 혹시 들어보셨죠? 아니요, ADU 못 들어갔어요. Accessory Dwelling Unit이라고 해가지고 오. 예, 캘리포니아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예, 예. 한 네. 예를 들어 70%밖에 안 돼요. 집 모자라요. 모자라요. 그렇기 예. 때문에 너희들이 그너희란 말을 그렇지만 네네네네. 혹시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 집에 사이즈의 반 이상이 넘으면 안 되지만 네. 반 이하의 그 사이즈 되는 또 다른 뭐 이렇게 유닛을 집의 백야드에다가 게스트하우스처럼 네. 따로. 네. 어. 지어 놓는다면 그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 예전에는 그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예, 맞아요. ADU 그 법령 때문에 네.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오. 말씀하신 거라지나 별채를 네, 네. 하나 맞아, 더 맞아. 만드는 네. 거라지도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 방으로 이렇게 딱 컨버트하기가 예, 너무 예. 쉽고 네. 그다음에 별채 옛날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스트하우스. 경우에는 네. 취사를 못 해요. 맞아요. 거기 그래서 네. 그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단독 해가지고 별채가 되네요. 그러면 그게 그 하나의 또 그 집을 팔 때 네. 우리가 굉장히 스퀘어핏에 올라가죠. 같이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집의 밸류가 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네. 만하겠네요. 아니, 그 그렇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테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우리가 집을 짓는 그 스퀘어핏당 비용이 네. 한 200불이라고 할게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동네에 내 스퀘어핏당 내 팔리는 집값은 뭐 한 500불, 600불이 네.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겠죠. 그러면 나는 200불 집어넣고, 집어넣고 네. 600불의 수익을 이제 받으면 마이너스해서 400불, 400불의 네. 스퀘어핏당. 그러면 제가 1000스퀘어핏의 그 네. ADU를 통해서 네. 하나 더 이제 유닛을 만들면 음. 그러면은 1000 곱하기 400이니까 꽤 많이 예. 늘어나네요. 많이 나왔죠. 오. 네. 야, 그러면 지을만 하네요. 그리고 네. 특히 요즘 같은 게 괜찮은 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택이 있다고 치면 네. 뒷마당 요즘에 뭐
그 물 주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그 거기에다 마당 절대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네, 좋을 아싸리. 것 같아. 또 예.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거라지가 그 어태치가 아니라 뒷대치 되는 맞아요. 경우가 디테치 있어요. 많아요. 예. 한쪽에 그 뒷마당에 따로 네네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아예 하나의 그냥. 스튜디오로 스튜디오. 예, 그래도 바꿔가지고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게 좋은 합법적으로. 아이디어네. 합법적으로. 네. 괜찮네요. 네. 오.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그 규정들이 있긴 네네. 해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은 네. 또 내가 내 집은 따로 없지만 네네. 내가 그걸로 또 그 투자용 부동산 하나 갖는 거나 마찬가지. 왜? 독립된 유닛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닛 넘버 1, 유닛 넘버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 내 집이지만은 그 오. 번지수가 예, 예. 똑같은 번지수에서 그 네네. 유닛 넘버 1, 넘버 2, 유닛 뭐 2 해프 이게 뭐 이렇게 될- 들어갈 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내 네. 뒤쪽에 뒷마당에 유닛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거는 유닛 이제 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렌트 프로퍼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그쵸, 그거 그럼 이제 하나 거기에 대한 이제 그렇죠. 세금은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아까 것처럼 말씀하신 적용이 대로. 되는 네. 거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잘 활용 잘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제 다 컸고 네. 큰 집에서 나 혼자 살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또 이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예, 맞아요. 아우, 많은 그럼요. 분들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러면 차라리 그 뒷야드에다가 아, 좋다. 이렇게 나 혼자 살 수 있는 또 맞아요. 그 독립공간. 부부만, 예, 음.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놔두고 본 집은 오히려 렌트를 렌트 내주는 해주죠.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현명한데? 그러면 더 맞아요.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은퇴 후 네. 예, 예, 굉장히 은퇴 후에 은퇴 수입으로 어떤 그 플랜으로도 아주 좋아요. 내 집을 활용하는 내 집을 내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어. 난 거기서 계속 살고 있고.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들기도 하는데. 네, 네, 야, 네. 이런 방법들이 정말 여지껏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ADU 이런 게 네.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안 네. 줬거든요. 펄밋 자체를 안 내줬었는데 지금이 딱 적절한 시기네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집을 사실 때도 이제는 그냥 이게 집이 돈 되겠다 이렇게 보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될까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집을 사서 여기에다가 증축을 좀 해볼까 네네.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활용도가 있는지, 맞아요. 포텐셜이 그렇죠. 있는지 네. 좀 잘 살펴보시면 웬만하면 라시 큰 거. 그렇죠. 라시, 그죠? 라시 큰 맞아요. 뭐든 네. 할수 그다음에 있는. 항상 여기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본 집의 반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본 집이 너무 작으면 또 안 또 돼요. 안 되겠네. 그러네. 예. 하지만 아. 이제 보통 우리가 원베드나 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500스퀘어핏, 뭐 한 800스퀘어핏 그럼 정도는 충분하죠. 네. 충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집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만 넘어가도 네. 그쵸. 예. 그다음에 뒤에다가 짓는 집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네요. 오,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한 2,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럼 혹시 꼭 저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네. 하나 정리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네.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해서만 한번 예, 말씀 예. 더 드릴게요. 네, 좀 마무리를 우리가 못했어요. 그 감가상각을 받다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럴 수 팔 있어. 때. 팔 때 또 약간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건 오. 뭐냐면요. 내가 보통 그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계속 몇 년마다 감가상각을 받았으면 혜택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받았죠. 팔 때는 내가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집을 파실 때는 이게 그 감가상각이 아주 이게 까다롭네. 네, 은근히. 까다롭긴 하지만 네. 어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은 최고 이율이 그 나중에 팔 때 네. 당신이 이만큼 감가상각을 받았으니 만약에 10년 동안에 뭐 10만 불을 받았다 예, 쳐요. 예, 예. 그러면 내가 그 집을 팔 때는 10년에 10만 불에 10만 불. 받은 그 25%를 내가 내야 되거든요. 예, 맥스. 예. 근데 회수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많은 거죠. 분들이 난 감가상각 나 혜택 안 받았어. 아. 그러니까 나 안 낼래.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감가상각은 그 10년 동안에 받았든 안 받았든 팔 때는 그 감가상각에 대한 리캡처라고 해가지고 디프레이션 리캡처라고 해가지고 예, 예.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기본 그럼 어느 정도가 받아야겠네. 있겠네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감가상각은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어차피 혜택은 어차피 낼 토해내. 거는 네, 안 나중에. 하고도 토해내느니. 그러니까는 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나 안 감가상각을 할래. 나 안 할래 하시지만은 어차피 팔 때 그거를 적용돼서 하기 25% 때문에 토해내야 된다면. 네, 그냥 매년 그 텍스 보고 하실 때 네네. 내시라 이거죠. 이것도 잘 쓰는 그렇죠. 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네, 많아서 모르시는 분들 그만. 많이 그렇죠. 계세요. 오. 그러니까 또 여지껏 그러니까 정보가 모자라서 저희가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참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증축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네. 뭐 리모델링과 그 증축의 그 차이점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부동산 시장 요즘 뭐 안 좋다 안 좋다 말들 많고 뭐 하겠지만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은 분명한 건 이제 감가상각비 그렇죠. 네, 로 맞아요. 인한 절세도 받으실 수 있고 네. 네. 또 아까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내 집에 유닛을 하나 더 늘리는 중축 부문에도 그렇죠. 네. 상당한 그 재테크의 네. 묘미가 맞아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은요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혹시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13 네. 437 9911. 아, 네. 네. 213 437에 9911 네, 이곳이 맞습니다. 이제 인피니티 웰스 웰스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의 전화번호예요. 네. 네. 아마 최종욱 대표님과 또 많은 그 팀원분들이 발빠르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네,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13-437-9911. 네. 네,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또 마무리 줘서 끝내야 되니까요. 네. 혹시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걸 많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이 쉽지 네. 많다 보니까 네. 다음에 또 네네. 요 못한 것들은 아, 예.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피니티 웰스 매니지먼트의 클레이 초이 최종영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